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방적 회복적 지원으로서 보호 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해야 하고, 다만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보호 지원의 결과를 검토해서 보호 지원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지원에 있어서 특별자치시장, 그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떻게 돼요? 대상 청소년과 상담을 통해서 여기는 보호 지원의 내용이나 방법, 이 기간을 정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호 지원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후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자기가 이제 정확한 어떤 그런 판단이나 어떤 사고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어떤 후견인을 둬서 후견인의 의견을 또 듣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보호 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우리가 이제 예방적 회복적 지원으로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고요. 이제 8장에서는 청소년 복지 지원 기간입니다.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은 국가는 청소년 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원 개발원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청소년 상담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립을 한다. 그래서 이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이라는 것은 청소년의 그 정책,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설립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긴급 구조, 자활, 의료 지원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이 또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 법에 따라서 특별시나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뭐가 설치되냐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 설치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시, 군, 구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하고 지원하는 이러한 업무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여기에 따라서 시, 군, 구의 여기에 설치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라서 시, 군, 구에 설치하는 지방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 이 센터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거나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청소년 복지센터의 어떤 그 기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첫 번째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과 복지 지원입니다.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과 복지 지원. 두 번째는 상담과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그리고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 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청소년 폭력, 학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 구조, 그리고 법률이라든지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센터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활이라든지 재활을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밖에는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센터에서 여기에서 그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 그 법에 따라서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보면은 자,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복지, 이 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안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주 배경 청소년의 실태에 대한 어떤 조사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어떤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그 다음에 이주 배경 지원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러한 이제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복지 지원 어떤 말에서는 시설입니다. 청소년 복지 시설. 그래서 청소년 복지 시설에 이제 우리가 종류를 보면 이 종류를 보면 뭐 다양한 거겠지만 첫 번째 청소년 쉼터, 그다음에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그다음에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종류는 여기에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청소년 쉼터는 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 가정과 학교 사이로부터 복귀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과 주거와 학업과 자립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청소년 쉼터다. 그래서 청소년 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청소년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그래도 좀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자, 청소년 자립지원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립지원관은 자, 일정 기간에 청소년 쉼터라든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이 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과 학교 사이로 복귀해서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이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이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 청소년 자립지원관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다. 자, 학습과 정서, 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정상적인 이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어떻게 돼요? 적합한 치료나 교육, 그 다음에 재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이 거주형 시설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 치료 재활 센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은 자, 소년법 제35조에 따라서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사람,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자, 보호자를 대신해서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장기 상담이나 어떤 주거, 학업, 자립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설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다. 그래서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주택이나 어디 뭐 다른 어떤 시설에 이제에서 이제 어떤 기간 동안에 나오지 못하고 이제 그 기간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이런 그 활동을 하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을 우리가 이제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 법에는 여기에는 법 제31조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되니까 꼭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러한 청소년 복지 시설에 이제 어떤 그런 그 설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 복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청소년 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이런 것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또 이거에 따라서 시설을 여기에서는
또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법이 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이런 청소년 복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자,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고한 청소년 복지 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어떻게 돼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과 그 다음에 폐업하는 거에 따라서 법적인 요소가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뭐 운영을 해서 뭐 폐기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설치를 할 때는 어떻게 되고 법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폐기할 때는 또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우리가 좋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가정박 청소년, 이 가정박 청소년의 그 쉼터 계속 이용입니다. 자,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의 청소년을 자,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 쉼터는 제외한다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급박한 사항이 있어서 뭐 급하게 집이 나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청소년 쉼터를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 해당 청소년 쉼터에 입소한 가정박 청소년이 가정폭력이라든지 뭐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해서 생활하기 어려운 이 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사유가 원인이 돼서 가출할 경우에는 자, 그 가정 밖 청소년의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퇴소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 가정폭력, 성폭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로 인해서 그것이 어디에 되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에 따라서 이제 가출한 청소년들에서는 바로 퇴소시켜서 본인의 이제 그 가정으로 이렇게 복귀시킬 수 없다라고 이제 명시가 된다는 거죠. 근데 다만 있습니다. 다만 자,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거짓 또는 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서 청소년 쉼터에 입소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 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되고 뭐 이런 학생들이 가정 밖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입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질서를 문란한다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를 어떻게 돼요? 퇴소 조치할 수 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자, 청소년 복지시설의 이제 종사자입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자, 청소년 복지시설에는 자, 각 시설의 어떤 사업 수행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 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어떤 자격기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의 자격기준. 그래서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 자립지원관의 어떤 그런 시설장의 어떤 그런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설장의 기준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리고 그 분야의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시설의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상담사나 지도사, 복지사, 임상심사, 가족 상담 전문가 이런 사람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청소년 그 복지와 관련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 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석 이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러한 어떤 자격 기준을 시설장의 자격 기준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보호상담원이라는 이제 보호상담원 자립지원 요원입니다. 그래서 보호상담원 자립지원 요원 여기에 대한 자격 규정이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또 좋겠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상담복지 분야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 그 다음에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돼요?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그 다음에 동등 학력이 인정된다는 사람 중에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상담사, 지도사, 복지사, 임상, 심리사, 가족상담 전문가 이러한 어떤 전문 자격을 소지한 사람, 그 다음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제 1부터 5까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실적으로 다 와서 이런 어떤 보호 상담원 자립 지원 요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행정 업무 수행 지원을 한번 보겠다. 그러면 자,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그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뭐 능력이 얼마나 있다고 인정되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기관에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자격 기준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는 사람. 자, 조리원은 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조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 이제 이런 어떤 그 청소년 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어떤 자격 기준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격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분야의 이런 어떤 전문적인 또 일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다 실질적으로 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자격 기준입니다. 이제 청소년 복지시설의 자, 시설장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청소년 치료 재활 센터. 그래서 청소년 치료 재활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수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관련 기관에 7년 이상인 사람. 이건 좀 강화됐지요. 전문 이제 치료 센터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정신과 전문이라든지 뭐 상담사, 지도사, 복지사, 임상관리사 이런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그다음에 뭐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치료 재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다음에 청소년 치료 재활 관련 실무 경력 10년 이상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어떤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고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사람은 이런 어떤 청소년 치료 재활 센터의 어떤 시설장 자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어떤 시설이나 기관에는 이런 어떤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들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청소년 지도사나 이런 어떤 자격증을 이제 취득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업무를 또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관리 업무 책임자입니다. 관리 업무 책임자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관리 업무 이제 책임자도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에서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에서 5년 이상인 사람, 이런 어떤 그런 전문의로서 상담사, 지도사, 복지사, 임상 이런 어떤 자격을 가지고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이런 분야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의료라든지 심리, 상담, 복지,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이제 관련 업무 책임자가 되고, 이제 상담원은 여기와 관련된 그런 어떤 대학으로서 졸업을 하고 또 그런 관련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사나 또 초등교육법에 따라서 전문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이제 상담원이 되고 있고, 보호자립 지원 요원에 대해서는 이런 또 자격 기준을 가져야 된다. 의사는 자, 의료법 제70조에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래서 이제
간호과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어떤 꼭 의사가 와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정신건강의학 뭐 이런 어떤 이제 과목들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제 치료다 보니까 여기는 그죠. 치료 재활 뭐 이런 어떤 재활센터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런 어떤 그 정신건강의학이라든지 전문의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고요. 간호사도 뭐 간호사는 뭐 실무 경력을 통해서 이제 간호사 그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제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이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그 청소년 재활 센터에 대해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치료 재활 센터입니다. 치료 재활 센터. 그래서 치료사, 임상 심리사는 여기에는 뭐 관련 여기에도 이런 분야의 어떤 그런 그 관련 분야 대학에서 이렇게 이제 그 자격을 이제 이수를 해야 되고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정신건강증진이나 이런 어떤 관련 그 직종에서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그다음에 이제 자격 기본법에 따라서 이런 심리치료나 인지치료 특수 뭐 이런 어떤 공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제 실무 경력 이상인 사람은 치료사와 임상 심리사가 될 수 있고요. 행정 업무 수행 직원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여기는 이제 크게 이제 자를 두질 않는데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을 이제 하는 사람에서 해당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이제 하고 전산환도 마찬가지로 뭐 국가 이런 어떤 그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인 사람 영양사는 뭐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이제 이런 업무를 이제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뭐 조리원은 이제 어떤 그런 조리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인 사람, 시설 관리는 이제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와 이런 그 자격증, 그 관련 그 자격증을 취득한 그 소지한 사람, 운전원도 마찬가지로 뭐 특히 이제 일종 보통 훈련이나 뭐 이런 어떤 기관에서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 회복 지원 시설입니다. 회복 지원 시설장에서는 또 여기도 이제 관련 어떤 청소년 어떤 그런 상담 복지나 소년 보호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든지 이수하고 3년 이상 있는 사람,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인 사람, 뭐 여러 가지 어떤 지역 이런 것들의 자격 기준을 갖추고 있고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있는 사람,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인 그다음에 이제 그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설장이 될 수 있고요. 보호상담원은 조금 이제 어떤 그 좀 낫겠죠. 자,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4년제 이상 졸업하고 고 이와 동등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관련 법령에서 이런 것들을 취득한 사람,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그다음에 상담복지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 보호와 관련 2년 이상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호상담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해당 그런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들을 이제 써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청소년 상담사, 지도사 뭐 이런 어떤 관련 분야의 그 전문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이제 그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의 그런 어떤 그 시설장부터 보호 상담원, 그다음에 어떤 그런 상담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복지시설의 종사자, 이제 종사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이거는 이제 준수를 안 하면 또 이제 그런 어떤 감사에서 또 지적이 되고 또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쉼터라든지 지원관 시설 요거에 따라서 이제 몇 명, 인원이 몇 명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두 개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 그 기관에 가서 근무를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시 청소년 쉼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합계, 그다음에 단기 청소년 쉼터에서는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인원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 청소년 센터에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자립 지원관, 그다음에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뭐 시연 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낮춰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청소년 이제 치료 재활 센터입니다. 청소년 치료 재활 센터에서는 자, 여기에서도 이제 인원에 따라서 이제 몇 명이 이런 것들은 이제 두게끔 돼 있죠. 어디든지 어린이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있는 저 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이제 뭐 가정 저게 또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도 이제 시설에 따라서 이제 몇 명을 두게 되는 게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치료센터에서도 인원에 따라서 이제 시설장을 몇 명을 둬야 되는지 이제 여기 이제 각 분야에 따라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원들로 우리가 이제 두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60명 이상이 될 때는 상당히 이제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이렇게 요원들이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운영하실 때도 적정하게 얼마만큼의 그런 어떤 인원수에 따라서 이런 어떤 구성원들을 둘 것인가라는 것들은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판단을 이제 또 해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은 아니고 직접 이제 시설을 운영하는 이런 어떤 기관의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죠. 자, 이제 지금까지 제 6장 여기서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복지지원법도 모든 것들은 이 법적인 테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육성 제도로는 이 법과 관련돼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법은 어디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법을 보고 어떤 면에서는 제도화하고 운용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대한 강의를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빠른 학과는 이제 뭐 시험을 이제 다음 주 20일 날 보실 것이고, 이거 끝나고 그렇지 않은 거는 한 주 더 해서 이제 뭐 할 수 이제 있겠는데,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제 간단하게 잘 냈으니까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 써도 동일하게 되면 점수는 세 사람이면 세 사람, 네 사람, 네 사람 동일하게 최저 점수가 나갈 수 있으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